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유튜브 보면 그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네. 허리 아픈 환자들한테 운동하지 말아라 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거기 댓글들 보면 운동을 했다가 아파졌다는 그런 댓글들과 그 교수님 말씀대로 운동을 안 하고 신전 운동 네. 이 정도만 해서 낫는다, 허리에 좋다는 운동들 하지 마라 네. 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허리에 좋다는 운동들을 알려주는 유튜브나 이런 선생님들 영상에도 이거 했더니 정말 허리 아픈 게 싹 나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을 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원장님은 허리 아픈 분들이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아파서 이제 거동이 불편할 정도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걷기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도 그렇고 증상을 개선시키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걷기 말고 다른 어느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아픈 상황이 다르고 이제 어디가 약해지거나 어디가 뭐 문제가 있어서 아파지는 사람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제 똑같은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합리적인 거는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 누워 있는다고 이제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아프면 쉬라고 하고 누워 있으라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교과서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회복이 더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빨리 움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트렌드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걷는 거. 근육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허리 아픈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운동은 걷기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걷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척추가 이제 서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이제 디스크나 이제 관절이나 근육에 가해지는 이제 부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족 보행을 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럼 결국 이제 엉덩이 근육이랑 등 근육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몸을 바로 세워야 되니까. 이제 그쪽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운동, 그 중에서도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걷는 운동이고. 그 교수님도 허리 아픈 분들은 걷기 정도만 해라,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하시던데, 네. 그 이상의 근력 운동이나 환자에게 잘못된 운동이 처방된 경우는 이제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과 같은 입장이신 거고. 그쵸, 비슷하죠. 그럼 반대로 이상근 증후군에 좋은 운동, 네. 아니면은 소아스 머슬에 좋은 운동, 이런 특정 운동 영상에 효과를 봤습니다라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나, 이걸 했더니 허리가 더 아파졌습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뭐 이상근이나 뭐 장요근, 그 근육들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파지는 거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그 근육을 뭐 스트레칭 시켜주거나 뭐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 뭐 그건 재활의학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게 왜 근육이 짧아지거나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까? 그 더 깊은 근본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 병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이 이제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이제 앉아 있게 이제 진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려면 이제 대둔근을 써야 되고, 앉아 있으면 둔부의 근육들을 거의 안 쓰게 되는 거죠. 둔부를 쓰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글루테우스 암네시아라고 해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대둔근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걸어는 가야 되고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근육들을 당겨서 막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장요근이든 뭐 이상근이든 햄스트링이든 뭐 이런 근육들의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이제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 그 근육들이 이제 짧아지고, 그 근육이 짧아져서 잡아당기게 되면 이제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 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인 둔근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해줘야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라는 한 가지 증상에 여러 가지 질환이 원인일 수 있고 그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이제 평상시의 자세 그리고 직립보행에서 비롯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각 질환의 허리 통증이라는 그 한 가지 증상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터진 환자한테는 어떤 한 가지 근육을 이완하거나 강화하는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어떤 한 가지 근육만 강화시켜주는 환자에 대해서 디스크 환자들에게 필요한 뭐 다른 처방들이 무익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허리 아파서 오셨는데 막 만져보고 이러면 척추 기립근이 너무 경직돼 있고 그래서 뭐 장요근도 엄청 긴장돼 있고 그래서 그 근육을 이완을 시켜준다고 주사를 하거나 뭐 도수 치료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서 더 아파지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힘으로 그 허리를 이제 지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단지 근육만 풀어준다고 거기를 이제 치료를 하다가 이제 더 아파져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을 수 있죠. 뭐 저희 병원은 아니지만. 허리가 아프다라는 공통적인 네. 증상을 이제 빼고 어떤 질환별로 단순히 허리가 결리다라든지 이런 질환인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스스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구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있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거는 구부렸을 때 허리가 아프고 뭐 다리 쪽으로 이제 방사통 저린 느낌이나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고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훨씬 더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요축 관절이나 아니면 이제 장요근 같은 근육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 나는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된다. 쪼그리 앉아서. 그러면 이제 협착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디스크, 협착증, 척추 관절이나 장요근 이런 질환들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나 악영향을 줄 만한 운동들을 조금 이렇게 매치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디스크는 허리를 구부리면 디스크가 더 이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부리는 동작으로 하는 운동은 삼가해야 된다. 관절이 안 좋고 장요근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허리를 구부리는 것도 그렇고 팔을 이제 구부리는 것도 이제 그런 굴곡근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몸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쪽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신전근이라고 하는 등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피해야 되는 이제 구부정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신전근 위주의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서울대 이제 정성훈 교수님도 이제 맥켄지 신전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저도 그거는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이제 걷기 운동이나 이제 대둔근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환자분들의 불만이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병원에서 권유를 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했는데 되게 예상했던 것만큼 호전이 안 된다거나 아예 효과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자꾸 MRI를 찍어보라고 한다. 이게 지금 정말 나를 위해서 MRI를 찍으라고 하는 건지 돈을 벌려고 MRI를 찍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 병원은 MRI 없으니까 일단 환자분들한테 MRI를 권하는 원장님만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기준 있죠. 일단은 뭐 처음부터 MRI를 권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증상이 심해서 위중한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를 거의
끌다시피 이렇게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다거나 아니면 항문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감각이 이제 마비되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MRI를 찍어서 이거 빨리 수술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희한테 안 오죠. 그런 분들 응급실 가니까 극히 드물고 보통은 저희는 이제 치료를 해보고 두세 번 치료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디스크 때문에 생긴 신경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MRI를 권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 안 보이면 내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병원에서 막 수백만 원 하는 시술이나 네. 혹은 진짜 심한 분들은 수술까지 하시는데 네. 원장님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부탁하는 경우는 네. 그러면 어떤 경우? 수술해야 되는 경우죠. 치료해서 반응이 없고 근데 환자분 너무 아파하고 통증 점수 저희가 10점 만점에 뭐 8, 9 거의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주사를 해도 뭐 하루 이틀 괜찮고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운동을 시켜도 운동을 이제 따라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면 당연히 이제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터졌다. 그럼 뭐 방법 없잖아요. 수술해야죠. 그럼 반대로 일상생활을 어떻게든 환자분들이 가능한 수준 이하라면 네. 수술 없이 보통이나 어떤 상태를 완화시키고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많진 않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환자 중에 이제 MRI를 들고 오셨는데 보니까 디스크가 터졌어. 너무 심하게 터졌어요. 그리고 증상도 명확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 증상이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수술하기 싫다고 그래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었는데 수술하기 싫다고 해서 그럼 일단은 뭐 보존적인 치료, 뭐 도수 치료랑 뭐 주사 치료를 해봅시다 했는데 도저히 이제 할 때는 이제 반응이 있는데 이제 전혀 그 진전이 이제 없는 거죠.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수술하고 다시 오셔서 이제 치료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쾌가 됐는데 이제 그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이제 반응이 없다면 그거는 뭐 마음 편하게 이제 수술하시면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논란도 되게 많았거든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운동으로 극복하신 분, 가수 김종국 씨. 네네네. 근데 이제 댓글에는 운동하지 말라는 댓글에는 그분은 어떤 게 된 거냐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을 하라는 영상에는 그러면은 운동을 하면 김종국 씨처럼 제가 뭐 다른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나요? 이런 희망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도 계시고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김종국 씨만큼 운동하시면 그 정도 근육 있으면 디스크 한 두세 개 터져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환자 중에도 디스크 3개 터졌는데 농구하시고 뭐 다 하셨습니다. 그분 MRI 보면 진짜 근육이 엄청납니다. 그런 분들은 디스크 터져도 잠깐 아파서 병원 와서 주사 한 방 맞고 가면 1, 2년 괜찮고 뭐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근력을 본인이 만들 수 있느냐? 근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디스크 터져서 이제 오시면 그거를 근육을 만들어내는 기간 동안 엄청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결국 환자 본인의 노력과 긴 시간 그리고 그쵸.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근력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가능하다. 그렇죠. 바른 자세랑 네. 운동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이제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바른 자세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링크 바르게 앉는 방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주로 이제 뭐 바로 누워서 자긴 하는데 가끔 네.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고 잘 때 어떤 자세가 안 좋은 자세인지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영향을 줄 수 있죠. 바르게 누워 자는 거는 당연히 이제 천장 보고 이제 누워 자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면 척추가 이제 뭐
매트리스나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척추의 이제 정상 만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 자도 이제 침대 매트리스가 좀 오래돼서 이제 낡아서 푹 꺼지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한 바닥에 있으면 그러니까 정상 커브를 유지를 해야 당연히 통증 없이 이제 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개인차라는 게 있잖아요. 딱딱한 바닥에서 많이 주무셨고 그런 데서 허리를 안 아파하시고 또 반대로 이제 푹신한 침대나 매트리스에서 주무실 때 더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결국 그거는 누운 사람의 몸 상태를 얼마나 허리가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바닥의 상황인지 맞습니다. 달려 있다. 그렇죠. 예. 척추가 워낙 튼튼하고 이제 근육 좋고 정상 만곡이고 하면 사실은 어디서 자도 뭐 별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척추가 이제 좀 휘어 있고 이제 정상 만곡도 아니고 거의 경직돼 있는 상태라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못 일어나요. 예.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 며칠 그냥 다른 데서 자다가 허리 아파서 왔어요. 해서 찍어보면 뭐 일자허리고 그런 분들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맞는 이제 매트리스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사실 베개처럼 누워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써보고 저는 약간 딱딱한 침대를 이제 선호를 하는데 잘 저의 허리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근데 저희 둘째의 경우에는 그냥 푹신한 게 좋은가 봐요. 저는 거기 누우면 푹 꺼져가지고 허리가 좀 불편하던데 저희 둘째는 거기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자고 있습니다. 약간 무례할 수도 있는데 네. 40년 된 원장님 허리는 네. 푹신한 데선 불편하고 그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푹신한 데서도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건강한 허리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 잘못된 자세로 이제 근육이나 체형이 변형돼서 오시는 통증을 갖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께 원장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 일단은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이제 환자분의 이제 발부터 봅니다. 발을 보고 발가락이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이제 휘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체형이 이제 변형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쪼그려 앉아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쪼그려 앉기가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목 관절의 이제 가동성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제 햄스트링이나 이제 근육들이 이제 그 긴장되고 짧아져서 이제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런 분들. 그러면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체형이 다 틀어져 있겠죠. 한쪽 다리 들기를 한번 시켜봅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러면 이분은 밸런스가 많이 안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제 골반이 이제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다리 길이가 차이 나서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한쪽 엉덩이나 이제 다리 쪽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몸이 이제 틀어져서 그래서 이제 다리가 짧아 보이고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이제 높이를 올려주는 깔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으면 밸런스를 잡기 위한 주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주사를 싫어하시면 도수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노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이제 계속 움직이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전근을 운동시키는 대둔근이랑 등 쪽이랑 허리 쪽을 운동시켜주는 펴주는 그런 신전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했나요?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걸을 때는 뭐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데 달릴 때는 몰랐었는데 뭐 힐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뒤꿈치 착지가 있고 포어프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제 앞꿈치 착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 착지가 발 뒤꿈치에도 무리를 많이 주고
그리고 무릎에도 무리를 많이 주고 허리에도 무리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포오프 스트라이크로 러닝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러닝 클럽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환자 한 분 오셨는데 그분도 힐 스트라이크로 달리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아파지십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꼭 검색해 보시고 포오프 스트라이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